최순실 재산이 이미 옮겨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순실 씨가 이제 감옥에 있고, 그리고 정유라 씨도 이제 국내에 돌아왔고, 최순실 씨, 정윤혜 씨도 한국에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여기 있는데, 거기서 뭐 재산이 그대로 있겠거니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서 있던 재산들은 그동안에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은닉하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이 사람들 그대로 있죠. 예, 이분들이 구속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활발하게 지금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을 오히려 봤고요. 더 활발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또 정리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산까지 발견하는. 새로운 재산도 발견했고. 예, 그렇습니다. 정리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앞으로 그 재산을 넘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넘기는 과정을 저희들이 추적하다가 그동안에 몰랐던 재산을 또 발견하게 된 것인 거예요. 넘겨받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 조력인으로 보이는데요. 그 넘겨받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분들을 조직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회사를 만드는 데 이름을 올리거나 했던 분들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건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대리인을 내세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위장회사라고 보는 게 더 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번에 발견된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 과정 국정농단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거기서 승마장이라든가 구입한 호텔이라든가 이게 좀 밝혀졌잖아요. 예. 일부가. 근데 그런 재산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 다른 재산을 대리했던 위장회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재산들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특히나 확실하죠. 예.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범죄 수익을 우리가 환수를 하기 위해서 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확정 전 보전 압류라는 조치를 취해서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국내에서라면 국내에서라면 그렇고 네. 또 외국에 있는 경우라도 그 외국 당국과 협조를 해서 네. 그런 조치들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틈 사이에 이 재산들이 그러면 그 대리인 위장회사를 갔다는 건 결국 최순실 재산이 이름만 바꿔서 그냥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사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이제 사행위 취소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야 되니까 사실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것이 위장회사이고 지금 발견됐을 때는 최순실의 재산이었는데 확실히. 예. 지금은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회사로 넘어갔으면 그 위장회사가 위장회사라는 것까지 밝혀야지 이제 환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려워지는군요, 점점. 그리고 또 새로 발견된 재산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 이름을 우리가 이제 새로 산 사람들이 누군지 없어지면서 산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다 보니까 나이가 23살, 24살 정도 되는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취득을 한 거죠. 그 독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23살이 갑자기 수십억을 들여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봤고 네.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면서 네. 그 커피숍을 우리가 이용을 하러 들어갔는데 너는 손님도 아니다. 꺼져라. 지옥에 나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예, 우리가 들어가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꺼져라. 예. 지옥에 나가라.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모르죠. 아니, 이 효과보다는 차라리 전등 번개가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 PD가 좀 짧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짧고, 자원도 짧고, 자. 그러면, 새로운 재산, 그러니까 탐문 과정에서 새로운 재산도 일부 발견됐다고 하는 그 새로운 재산 중에, 약간만 공개하시면요. 다 공개하면 또 예, 이제 도망갈라. 저희들이 들어가는 호텔, 예. 새로운 호텔 하나 하고, 그리고. 새로운 호텔도 들어가 봤더니 그게.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쫓겨난 거죠. 근데 그 새로운 호텔이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까
최순실의 재산이었다. 재산일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쫓겨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그 혹시 다른 방송에서 스포트라이트 아니 스포트라이트 팀이 JTBC에 같이 간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굳건하게 약속을 하셨나 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도 그러고 안민석 의원에게 매일매일 전화 온대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으셨군요. 어쨌든 거기서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 예. 예. 그것은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사실은 그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러면 그 재산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비추자면 호텔인 거네요? 호텔하고 또 저희들이 그 관련 그 머니하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화장품. 회사. 또. 화장품 회사. 승마장. 승마장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보에 의한 건데 오스트리아에도 호텔을 샀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들이 찾고 그렇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재산들도 사실 지금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갈 때마다 계속 자꾸 늘어나는 거니까요, 지금. 예. 이번에 가서 호텔도 찾고 승마장도 찾고 화장품 회사도 찾으셨다고요? 아하. 자세한 내용은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되겠고 스포트라이트 나온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언제 하죠? JTBC에서 광고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재산을 새로 찾았다. 네. 그중 호텔도 있다. 근데 그 호텔은 그러면 최순실 씨 호텔이라고 찾은 곳에서 근처에 있는 호텔인가 보죠?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그냥 들어가서 커피 마시려고 그랬더니. 예, 그 같은 수미텐 지역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 초기에 기자들이 찾았을 땐 거기까지 못 갔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우연히 찾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저희들이 찾게 됐습니다. 근처에서 커피 한잔하러 들어갔더니 뭐 쫓아내고 막 그래서 이상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더니 이것도 관련 있는 재산이었다. 예, 그 가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다음에. 그리고 그 안민석 의원이 또 한마디 저희 지난 시간에 지난 코너에서 넘기고 간 말이 뭐냐면 중요한 제보자를 만났는데 정유라가 키맨이다. 정유라만 있으면 이 재산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좀 지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한 60대 여성분인데요. 그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인데 역시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스포트라이트하고는 관계없이 네. 그분을 저희들이 또 노출시킬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정유라가 재산의 키맨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있는 한,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 움직일 수 있다. 저도 뭐가 이상했냐면 정유라 씨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한국에 구속돼 있는데 근데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는 기간 동안 변호사가 덴마크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였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몇 천만 원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직접 가서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형태의 금융 자산이 숨어져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고요. 그것을 이미 정유라한테 다 넘겨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정유라와 최순실 모녀 관계의 갈등 역시 부분도 갈등 부분도 저희들은 그냥 예사로운 그 상황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3세대와 2세대가 돈을 놓고 주도권 싸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계획적인 그 자기들이 의도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진술도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제보자, 그러니까 정유라가 키맨이라고 말할 정도면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 밝힐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제보를 했군요. 예,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제보들을 저희들은 해줬고요. 그러면 쭉 앞으로 푸시면 되고요. 네. 예. 오늘 다 푸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전체가
스포트라이트 광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석희 선생님에게 청구서를 보내도록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 이거 불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스위스와 거래가 없는 시점에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이 외환은행 장을 했었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 은행은 문을 닫았고, 지점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것이 헝가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 마지막에 하시고 네. 실수로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은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점은 그 스위스 유니온뱅크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 그 같이 있거든요. 예.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이 있다라고 예, 추정되는 곳. 예. 거기에서 한 5분,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예. 있는데. 그 지점을 가보니까 상당히 그 땅값도 비싼 곳이고 예. 과거에부터 그 지역은 아주 번화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아무 영업도 하지 않는 사무실을 거기에 냈다는 것. 영업도 하지 않는. 예. 그리고 그거를 10몇 년간 유지했죠. 예, 76년부터 98년까지니까 20년 가까이. 거의 유지했나요? 예. 그리고 혼자 지점장으로 거기 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자금 관리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지셨고, 그러면은 그때를 기억하는 또 교포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찾아가게 된 데는 그 스위스 현지인입니다. 스위스인인데요. 그분이, 우리가 그 주소를 이제 그 옛날 주소를 확보한다고 갔는데 그 주소가 아니고 그 거리 이름으로 나온 주소와 강장 이름으로 나온 주소가 달라가지고 처음엔 그 주소를 주는 걸 가지고 그 찾아갔던 곳이 프라이빗 뱅킹을 하는 은행이었고요. 그 은행에 있는 은행원이 기억을 더듬어서 그 자리를 찾아준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죠. 확인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가셨을 때 이제 그 스위스 은행업에 종사하는 한국 교포들도 꽤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스위스 쪽에 지금 저희들을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교포 모임이 결성이 돼 있고요. 그 교포 모임 속에 스위스 뱅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들. 예, 한국 교포인데 그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재산이 이미 옮겨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순실 씨가 이제 감옥에 있고, 그리고 정유라 씨도 이제 국내에 돌아왔고, 최순실 씨, 정유래 씨도 한국에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여기 있는데, 거기서 뭐 재산이 그대로 있겠거니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서 있던 재산들은 그동안에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은닉하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이 사람. 그분들은 그대로 있죠. 예. 이분들이 구속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활발하게 지금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을 오히려 봤고요. 더 활발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페이퍼 컴퍼니가.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건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대리인을 내세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위장회사라고 보는 게 더 위장회사. 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번에 발견된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 과정 국정농단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거기서 승마장이라든가 그 구입한 호텔이라든가 이게 좀 밝혀졌잖아요. 예. 일부가. 근데 그런 재산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 다른 재산을 대리했던 위장회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재산들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또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특히나 확실하죠. 그건. 예.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정리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산까지 발견하는. 새로운 재산도 발견했고. 예, 그렇습니다. 정리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앞으로 그 재산을 넘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넘기는 과정을 저희들이 추적하다가 그동안에 몰랐던 재산을 또 발견하게 된 것인 거예요. 넘겨받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 조력인으로 보이는데요. 그 넘겨받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분들을 조직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회사를 만드는 데 이름을 올리거나 했던 분들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는 그것이 위장회사이고 지금 그 발견됐을 때는 최순실의 재산이었는데 확실히. 예. 지금은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회사로 넘어갔으면 그 위장회사가 위장회사라는 것까지 밝혀야지 이제 환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려워지는군요, 점점. 그리고 또 새로 발견된 재산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 새로 산 사람들이 누군지 없어지면서 그 산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다 보니까 나이가 뭐 23살, 24살 정도 되는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취득을 한 거죠. 그 독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23살이 갑자기 뭐 수십억을 들여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봤고, 분들은 범죄 수익을 우리가 환수를 하기 위해서 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확정전 보존 압류라는 조치를 취해서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국내에서라면 국내에서라면 그렇고 네. 또 외국에 있는 경우라도 그 외국 그 당국과 협조를 해서 네. 그런 조치들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되는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틈 사이에 이 재산들이 그러면 그 대리인 위장회사를 갔다는 건 결국 최순실 재산이 이름만 바꿔서 그냥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사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이제 사행위 취소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야 되니까 사실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